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당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네, 저희는 쉬고 왔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또 오늘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무명님, 근대님 계속 함께하고 있고요.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대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자위편, 대망의 자위편, 자위 얘기를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거 봤나요? 그 다페이스라고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올리는 이제 페이스북 계정인가 여기가? 아무튼 그런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만들었었던 엄마와 나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중년의 여성분과 그의 아들이 나와서 자위에 대한 자기 자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 네. 그런 영상이죠. 굉장히 엄청 조회수가 높고 인기가 많았던 영상인데 보셨었나요? 네, 인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봤는데요. 처음에는 엄마와 나라고 해가지고 내가 엄마를 인터뷰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상상으로는. 그런데 두 분이 같이 나와서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엄마의 엄마더라고요. 얘기가 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제목이 나와 아들이 아니라 네. 왜 엄마와 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관계를 보여준다면 엄마와 아들? 나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내용을 완전히 다르게 접근 아들이 뭔가 엄마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도인가?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냥 정말 대화더라고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랑 아들이랑 나와서 자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중년 여성의 자위 얘기를 네. 이렇게 한다는 게 되게 디테일하게 하잖아요. 뭐 애기 뭐 얼마 어떻게 나오고 네. 무슨 기구를 어떻게 썼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걸 또 재밌게 본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그리고 심지어 어렸을 때부터 했다니. 그리고 안 하는 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니. 뭐 이런 점을 되게 재미있게 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서 다른 가족 관계도 가능할까? 예를 들어 엄마와 딸이라던가 아빠와 딸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빠와 아들 뭐 이렇게도 구성이 될까라는 상상도 저는 살짝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얘기하기 싫더라고요.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다르겠잖아요. 만약에 아빠랑 딸? 네. 제발요. 끔찍하네요. 그냥 이상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엄마랑 아들일 때 약간 그런 권력 관계가 약간 상쇄되면서 서로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하기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아빠와 아들의 자위에 관련된 서사는 너무나 알고 차고 있잖아요. 넘치잖아요. 뭐 아들이 성인이 되었구나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와 딸은 되게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런 출연하는 그쵸?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그거였으면 훨씬 더 인기가 좋았을 수도 네, 있겠다라는 그럴 수도 말씀을 있겠네요. 다페이스님께 드리고 싶군요. 다음에 후속편으로 엄마랑 딸 하면 재밌겠네요. 그리고 자위 얘기 찾아보니까 그 어떤 분이 트위터에 또 제보를 해주셨었던 게 있었는데 그 학교 이게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는 모르겠네요. 학교 교과서 기술과정 교과서에 성교육 부분에 청소년기 소중한 나의 몸 이렇게 관리해요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남자편, 여자편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거죠. 남자편을 읽어보면은 뭐 1. 생식기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뭐 생식기를 덮지 않게 한다. 몸을 자주 씻으며 더러운 손으로 생식기를 만지지 않는다. 뭐 3. 뭐 속옷은 흡습성과 통기성 좋은 것을 하고 뭐 4. 자위를 할 때는 손과 음경을 잘 씻고 자위 행위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자기 통제력을 기른다. 뭐 5. 생식기에 이상이 생기면 부모님과 상의하여 병원에 간다.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자편을 보면 뭐 나머지 거의 다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생식기 깨끗이 하고 충격을 주지 않고 더러운 손을 만지지 않고 속옷은 어떻게 하고 그런데 자위가 나오는 그 부분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쏙 빠지고 그러네요. 네, 그냥 남자 4번이 자위 얘기인데 여자 4번은 네. 월경 얘기예요. 월경 중에 생리대를 자주 갈고 뭐 입욕보다는 샤워를 한다. 뭐 5번 꽉 끼는 바지나 레깅스는 통풍이 잘 안 되니까 뭐 다른 걸로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여자는 정말 자위를 마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삭제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심지어
생식기에 이상이 생기면 부모님과 병원에 간다가 똑같은데 여성은 월경통이 심하거나 네. 그렇게 아예 전제를 다는 것 같아요. 다른 경우를 상상하지 않고 그냥 쓰는. 네. 이 성교육책을 보고 트위터에서는 또 사람들이 막 말을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 성교육책 맞아. 성교육책 다 보면은 남자 자유 이야기만 나온다. 여자는 꽃이어야 하고 순결해야 하고 아무것도 몰라야 하고요. 라고 아무 말 캡틴 끌레기님이 올려주셨고 골갓님이 여자의 자위는 있지도 않은 것. 여자의 자유는 숨기는 것.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게 나는 여성도 자유한다는 사실을 미성년자 벗어나고서야 알았다. 그것도 인터넷에서 그거 알고 나서 진짜 놀랬었다. 라고 하셨고 또 바일라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유 시작한 나는 더 이상 여자인가? 내가 비정상인 건가? 내가 너무 부끄럽고 싫다. 이런 자기 혐오들이 있었다고 하고 페미니즘을 알기 전 학생 시절엔 항상 이런 자기 혐오가 내재되어 있어서 성에 관해서 떠올리기도 싫어했었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여성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지한 채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지식인에 불과 지난달에 올라온 질문들이 막 이런 게 있는 거 이번 달에 올라온 것도 있네요. 뭐 자위를 하면 생리를 못 하나요? 아이를 못 가지나요? 뭐 걱정된다는 이제 눈물하는 그러니까 여자 청소년인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자위로 인해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불임이 되나요? 이런 질문이 또 올라오고 고등학생 여자고 오늘 처음으로 자위를 했는데 불안하다. 남자들은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성병에 걸리기 쉽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이제 걱정의 글 이런 게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 올라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이에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죠? 그렇죠. 왜 정말 생활에 대한 건데 교육인 건데 일찍부터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포털 사이트 지식인밖에 없다는 게 너무 네. 이어서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 사연이 있어서요. 오버 더 레인보우 님이 안녕하세요.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거길 만지면 기분이 좋다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 성교육 시간에 그게 자위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자위였다니 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죄책감에 자위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네요. 물론 지금은 질 자위지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상상을 잘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게 이제 딱 개념 정리가 되면서 갑자기 충격에 휩싸이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한동안 못하셨지만 지금 즐기신다니 다행입니다. 네. 주변에 이거 방송 때문에 주변에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진동이 있는 어디에 닿았는데 기분이 좋아서 계속 거기에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아침에 되게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되게 나른한 상태에 너무 기분이 좋은데 거기를 만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들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제 감각을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견하게 된 거죠. 뭔가 해야지. 나도 자위를 하겠어. 이런 결심이라기보다는 우연한 게 자고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이불 둘둘 말고 있다가 너무 좋다. 그래. 이거다라고 했고 저는 사실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그런 성이나 이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서 이게 막 낯설거나 무섭거나 한 경험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중학교 때 친구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가면서 이제 다른 학교를 가게 되면서 멀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게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먼저 꺼내기도 어색하고 마치 그런 시절이 없었던 것이냐. 전혀 대화 주제에서 한 번도 성적인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심지어 연애를 하고 그래도 그 이제 분위기라는 거에서 뭔가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금기를 되게 강하게 느껴서 그런 건지 저도 되게 달라졌었거든요. 오히려. 네네. 그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즐기는 만약에 내가 이상한 것이냐? 그리고 얘기 꺼내면 안 될 것 같고 연애하는 얘기도 다른 얘기 다 하는데 안 하게 되는 섹스 안 하게 얘기만 쏙 됐어요. 빠졌던. 네네네.
그러니까 그 즈음에 뭔가가 배우게 된 거네요. 그러면 배우게 된 것 학습된 같아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저도 이분처럼 돌아왔지만 돌아온 거죠. 제 원래 자리로. 네. 그랬지만 그 금기는 되게 감지가 되잖아요. 그 누가 그쵸. 얘기해주지 않아도 딱 기민하게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너무 그 쉬는 시간마다 맨날 그걸로 깔깔대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 근데 이제 완전 다른 경험하면서 아 정말 속한 어디에 가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정말 내 의지로 되지 않았던 경험을 한 거예요. 말 못한 경험. 그래서 얘기 많이 되면 좋겠다. 저는 감각을 발견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어떻게?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는 뭔가 이렇게 어떻게 의자에 잘못 앉으면 이렇게 압박이 되잖아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아 이거 느낌 이상한데? 라는 걸 느꼈던 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뭔가 더 하거나 자세를 고쳐 앉았죠. 아 이상한데? 하고 다른 자세를 고쳐 앉고 별로 자위나 이런 걸 연결시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집에 되게 버젓이 이렇게 유리로 된 장 같은데 그 야한 비디오 같은 게 막 있었어요. 대놓고. 아 장롱 아니고요? 네, 유리장이에요? 네, 유리장에 대놓고 맨 앞에 있었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저거를 보자 이래가지고 네. 어른들 없을 때 그걸 막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돌려보고 막 계속 특정한 장면 돌려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기억도 있고 뭐 중고등학교 때는 또 뭐 애들이랑 야한 소설 같은 거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만화책도 그런 게 많으니까 섹시보이 이런 거 막 그때 오렌지 보이. 그런 거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여자의 자위에 대해서 딱히 접하거나 생각해 본 적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20살 때 페미니즘을 접하면서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알게 됐고 그래서 이걸 해봐야겠다. 결심. 그런 생각에 아예 그냥 각 잡고 자리를 딱 누워가지고 만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뭐지? 페미니스트들이 날 속였다. 의무로 하게 되는. 이게 뭐가 좋은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이건가? 고작 이거였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의 첫 자위를 끝내고 와서 아 정말 너무 허무하다. 인생이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몇 번을 더 했어요. 노력을 했던 거지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느낌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제 한 20대 초반에 한동안은 제가 그런 걸 검색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위를 너무 자주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이걸 찾아보고 여기 지식인처럼요? 네. 그걸 내가 왜요? 썼나 아무튼 다른 사람이 쓴 걸 막 되게 검색했나? 왜냐면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 저녁을 하고 막 이러니까 매일 하고. 왜냐면 얘기를 안 해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리고 얼마나 너무 많이 자주 하는지. 하는 게 혹시 내가 뭔가 건강에 나쁘거나 좋을까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이제 우려가 들어서 여성들만 있는 커뮤니티에서 뭐 자유 횟수 뭐 하루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보고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그때 한동안은 굉장히 거기에 몰두하고 그때 애인도 있고 이랬는데 섹스도 되게 좋아했고 이제 자유도 되게 그랬었던 어떤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20살이 될 때까지 10대 시절 동안 이것을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그랬었어요. 그걸 아무도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던 내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모르고 산 애가 아닌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대님은 첫 자위의 경험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오래전이라서인 건가요? 모르겠어요. 인지하지 않고 있어서인가? 뭐 잘 기억이 안 나고. 근데 그거 되게 하나 기억나는 거는 집에 엄청나게 큰 안마기가 있었거든요. 나도 그거 생각했다. 아니 그거를 되게 혼자 팔로 들기도 되게 힘들 정도의 옛날 안마기들은 엄청나게 컸었거든요. 진동이 있는 거여서 더더더더더 이런 거였는데 그걸로 막 안마를 하다가 허벅지 부근에 왔는데 세상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그 안마기로 늘 허벅지 부근을 훑으며 자위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 나네요. 예전에 핸드폰이 좀 이렇게 크고 뭉툭하고 둥그랬을 때 그 진동. 핸드폰 진동을 이용해서 맞아요. 알람 맞춰놓고 막 아니 그리고요 그거 있어요. 핸드폰에 진동이 되니까 핸드폰 어플 중에 핸드폰을 바이브레이터로 쓸 수 있는 어플이 진짜요? 있더라고요. 더 강하게 진동하나요? 길게 진동을 하겠죠.
근데 강도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지나 어쨌든 아무래도. 바이브레이터를 사지 않고서 핸드폰으로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하는. 근데 정말 웃긴 게 그 밑에 댓글에 제발 제 구매 기록 좀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남자들의 자위에 대한 이미지들, 이야기들은 너무 많아요.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되게 그냥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인 것처럼 얘기되고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도 그냥 뭐 크게 뭐 들켜서 웃은 어떤 장면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여자는 안 나오거나 나오더라도 굉장히 성애화된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아무튼 욕망이 들끓고 그런 그게 여자로 남성의 시선에서 보는 여성의 맞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욕망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봤을 때 그런 것도 하는 여성으로 보는 관점이 완전히 섹스에 여성이 열려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은 너무 과잉돼 있고 맞아.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것이냐. 또 그쵸. 여성 청소년의 자위에 대해서의 이제 부모님들의 고민은 얘가 자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 괜찮은 건지.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에는 당연한 건데 네. 여자애는 그걸 걱정하기 시작하죠 이제. 왜냐면 안 하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뭐 안 했을까요? 그 중년에 엄마는 안 했을까요?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 행위가 뭔지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아 이게 뭐였구나라고 그쵸? 알게 되는 경험을 주변에서도 워낙 많이 하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안 했다라기보다는 본인의 그 경험을 지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를 생각했을 때 지웠을 수는 있지만 안 하지 않았겠죠. 어느 날 갑자기 저만 혼자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자연스러운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왜 여자가 쾌락을 그렇게 추구하는 걸 왜 그렇게 터부시하는 걸까요? 두렵나 봐요. 뭐가 두려운 걸까? 무서워. 잡아먹힐까봐. 왜 그 여성 할례가 그런 거잖아요. 그 쾌락을 쾌락 못 느끼지 느끼게 하는 못하게 거죠. 그걸 절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문화 분위기는 되게 똑같은 것 같거든요, 사실. 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그러니까 자위라는 걸 모르고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자기가 자기 성기를 만지는 걸 알고 손을 때리면서 너의 손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안 좋은 방식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위라는 걸 모르고 성기를 만지면 되게 좋지만 그거를 이제 단속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되게 개발하기도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때 거 손밖에 없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만약에 더 많은 정보들을 많이 알았었다면 저 훨씬 더 많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아요. 방금 근대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또 이 사연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삽입보단 클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제 첫 자위는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11살 그쯤이었을 거예요. 클리토리스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저는 여성의 자위하면 삽입 자위밖에 몰랐고 뭘 넣어야 적당할까를 고민하다가 냉장고 안에 오이를 떠올렸습니다. 되게 똑똑하신 분이시다. 오이 껍질에 오돌토돌한 것들을 감자칼로 다 벗겨내고 침대에 누워 자위를 시작했는데요. 차갑기도 하고 아프기는 아픈데 좋은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몇 번 움직여보다가 질막이 파열된 건지 피가 묻어나오길래 천연막이 터졌다고 생각하고 그냥 접었습니다. 재미도 없었고요. 그 다음 자위의 경험은 18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거실 소파에 엎드려 있는데 무슨 마찰이었던 건지 이상하게 느낌이 묘한 거예요. 그대로 몇 번 움직이다가 오르가즘을 느꼈고 이게 자위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건지 저는 지금도 삽입으로는 전혀 못 느끼고 클리토리스로만 느껴요. 요새 청소년분들은 클리토리스를 아실까요? 클리토리스 자위가 엄청 좋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타적이시네요. 홍익인간이다. 클리를 몰라서 자위 없이 보냈던 시간들이 아쉬워가지고 이 좋은 정보를 널리 공유하고 싶거든요. 특히 제대로 된 성교육도 못 받는 여성 청소년 분들께. 방법도 간단해요. 바른 자세로 누워서 보지에 클리토리스를 문지르면 됩니다. 그럼 여성 청소년 여러분 클리 영접하시고 질자위하세요. 네. 유쾌하신 분이네요. 착한 분이시다. 클리토리스. 자위 방식은 아마 되게 다양하시겠죠. 네, 다 다르고. 네. 근데 엄청 실행력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요. 되게 부지런하지 거예요. 않으세요? 오이를 깎았다는 포인트. 저는 오이 깎는 거에서 이미 너무 귀찮았을 것 같은데 되게 실행력이 추진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알게 됐을 때 무엇이 적당할까를 고민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감자칼로 깎아서 아주 잘 준비를 하고 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본인한테 맞는 걸 찾은 것 그쵸. 같아요. 클리토리스 자위가 나한테 맞구나. 음. 그러니까는 이게 찾는 과정이 다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 탐색의 시간이 필요해요. 네네. 왜냐하면 나도 날 잘 모르기 때문에 뭐가 맞아요. 나한테 맞을지 좋을지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서 해봐야 아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는 게 그리고 나중에 파트너랑 성관계를 하게 될 때에도 그쵸. 사실 되게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쵸, 내 그쵸. 몸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제한하기 더 쉽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자유를 하시나요? 저는 넣는 거 하지 않거든요. 그냥 그 주변 마찰과 뭐 이런 식으로만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넣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빨리 클리토리스를 마찰하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자위를 언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에너지가 많았던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성적인 에너지가 되게 촛불을 켰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그 과정이 그 오르가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좋기는 좋은 거잖아요. 오르가즘만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전 최대한 지연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몸을 길게 구석구석 만지며 이런 거요. 아니 그냥 그 만질 길게 때 즐기고 만질 때 어. 약간 덜 만지고 잠깐 멈췄다가 한다든가 아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더 살살 만지거나 뭐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지연을 되게 즐기면서 하기도 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의 요즘의 자위는 많이 하지 않기도 하지만 거의 막 피곤해 미칠 것 같은데 잠이 안 올 때. 할 때 이제 자위를 하고 나면 전 잠이 오고 오르가즘 이후에 전 잠이 오는 이완이 타입이거든요. 되니까. 그래서 빠르게 킥자위 바로 뭔가 잠으로 팍팍해서 그럴까요? 살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에너지가 저도 되게 기술적으로 멋없는 빨리 그러니까 피로감은 있고 그 어느 정도 이제 욕망이나 이런 건 있는데 귀찮은 거예요. 사실 귀찮거든요. 맞아요. 처리가 그리고 좀 많이 귀찮죠. 횟수도 이제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럴 때 그냥 빠르게 바로 오르가즘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냥 하고 스스로를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촛불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사실 네 뭔가 그런 게 없이 끝낼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잖아요. 내가 그렇죠. 어떨 때 그런지 그래서 그냥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삶의 팍팍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여성이 자위라고 한다면 되게 네. 많은 뭔가 판타지들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뭔가 되게 야한 여자라던가 욕망이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피곤할 때 하고요. 혹은 심심할 때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빨리 끝내고 그냥 잠들기도 하고 일상이죠. 그렇다고 해서 섹스가 하고 싶어지는 것도 아니고 되게 별거 아니거든요.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자위를 언제 하는가는 가족들이 집에 없는 날 무조건 음으로써 공간을 같이 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존중이 되기가 어려운 조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족들이 집을 비우면 그때밖에 날이 없기 때문에 욕망과 관계없이 그날은 이제 자위를 하는 날로 그래서 자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구나. 자위를 그러면 할 때 그냥 뭐 상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또 야동을 틀어놓고? 본다거나? 저는 둘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역시 요즘에는 에너지가 없어서 뭘 키고 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보고 할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 저는 원래는 야동을 보면서 했었는데 이 야동을 너무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동이 심취했다는 게 아니라 야동에 나오는 폭력성, 야동이 몰카일 가능성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야동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상으로 제가 자극이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좀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거기 그 보지 부분이 건조할 때는 시작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도입 단계를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 또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요즘에 되게 수녀님처럼 지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까? 요런 게 궁금하긴 해요. 그걸 불러일으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쵸. 뭔가 더 구조시키기 위한 장치가 뭐가 필요한가. 그런 장치를 안 하나 봐요. 요즘은 그냥 물리적인 물리적인 압박 이런 거. 아니 그리고 별로 상상력이 불러일으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러니까는 10대 시절에 처음 영상을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막 봤을 때는 그게 그 자체가 주는 재미나 흥미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 그걸 보는 게 자극을 주지도 않고 재미가 너무 없어요. 왜냐면
서사가 똑같죠. 있어서 뭔가 어. 거기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니까 계속 그리고 계속 여성 성기만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야동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르노가 그러니까 전혀 아무런 나에게 감흥을 주지 않고 나는 빨리 피곤한 상태에서 빨리 이렇게 해서 잠 잘 빠지고 싶고 하기 때문에 네. 영상은 지금 별로 상상이 안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쉽게 잘 고조되는 편인가 봐요. 부럽다. 네, 별로 그런 어. 상상도 잘 되고. 상상으로 잘 흥분되고 어.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니 상상의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봐요. 제가 상상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 그때 성격 검사했을 때 그렇게 네네네. 망상이 빵이에요, 제가. 네. 저 가장 높은 게 망상. 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군요. 저도 고민을 좀 해봐야 아니, 될 것 같아요. 자극받는 요소가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본인한테 자극이 되는 요소로 그냥 하면 되죠. 하다 보니까 더 그리고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뭔가 그게 확 오는 때가 있고 그게 전혀 감흥을 주지 못하는 때가 있기도 하고 책을 봤는데 갑자기 그 책을 보고 안 되겠다. 이 진짜. 책을 바로 덮자.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때가 아니다. 이럴 수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는 되게 다른 약간 상징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본인한테 또 먹히는 것도 다르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영상 부분은 정말 괜찮은 영상을 찾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아, 들여야 되기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너무 때문에 많이 그게 들어요. 너무 나한테 힘든 것 정보가 같아요. 없어. 네, 그 사이에 육성이 다 식어요. 그거 찾느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에 출연한 여자가 여성분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이입이 되면서 좋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면은 딱 네. 봐도 저 연기인데, 그러니까 되게 아플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되게 무리하게 계속해서 어. 한다거나 그 무리한 설정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싹 식거든요. 그런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네. 다 그런 식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걸른다고 치면은 정말 볼수 있는 남는 게 게 없어요.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어. 정말 야동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만화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BL 만화를 보면서 흥분 상태에 빠지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모르겠네요. 본 방송은 본 발언은 저희 팟캐스트에 취재하는 그리고 그 자위하는 거랑 섹스하는 거랑은 또 되게 별개의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그 관계에서의 거랑은. 근데 이제 그 Why Not O이라는 분이 오늘 닉네임의 향연이네요. 네, Why Not O이라는 분이 또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애인과 자위는 어떤 관계인가요? 저는 섹스하다 보면 애인이 자위하는 걸 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귀엽고 섹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이든 본인 애인이든 자위하는 걸 들켜서 어색해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땀땀땀. 네. 그렇군요. 자위를 들키고 싶진 않죠. 네, 그거 네. 저도 완전 네. 그냥 개인적인 네. 영역이어가지고. 네네네. 네. 하지만 뭐 자위를 한다는 거는 그냥 열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그쵸. 한데. 한다는 얘기는 아니 그리고 하죠. 만약에 이분은 본인이 애인이 자위하는 거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얘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애인이 싫어할 수는 있겠죠. 원하지 그리고 않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보는 상태에서 애인이 자위한 이거는 섹스 아닌가요 일종의? 그쵸. 네, 그쵸. 그거의 어. 하나의 그냥 단계 확장된 같은 거죠. 네. 그냥 확장된 플레이죠. 단계의 확장 그런 건데. 네. 그렇죠. 저 얼마 전에 애인이 술에 취해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야, 너 내 옆에 누워서 자위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투가 그런 건가요? 아유, 술에 많이 취했었어요. 갑자기 근데 되게 싸우고 있는 와중에 밑도 끝도 없이 그 진짜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저를 그게 공격하려고 했었나 그러니까 봐요. 뭔가 싸움의 진짜요? 도구가 되나요? 근데 너 싸우는 자위하더라. 와중에 그거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 나 언제 자위했지? 나 왜 걔 옆에 누워서 자위했지? 이러고 계속 생각하다가 어제 다시 물어봤거든요. 제가 나 언제 자위했어? 너 진짜 나 자위하는 거 봤어? 물어봤는데 네가 이불에서 되게 부시럭거렸다.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 얘기를 자세히 해주진 않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냥 움직인 걸 수 부시럭이라니요.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엄청 당황스러웠고 제 얘기를 들키다니 이런 생각과 함께 약간 수치스럽다는 근데 느낌이 싸움의 들어서 순간에 얘기한 거 보니까는 약간 뻥 아닌가
자위인가요? 그럴 수도. 일부러. 근데 하지만 자위 한 적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그렇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근데 뭐 그거 말고는 저는 이제 이성의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고 남자 애인이 있는데 섹스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느낄 일이 별로 없겠잖아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정말 비극이죠. 없어서 저는 이럴 때는 있어요. 애인을 먼저 자기야 먼저 씻어라고 한 다음에 애인이 씻는 사이에 자유를 즐기면서 씻으러 가 이거네요. 너 먼저 씻어 같이 씻자고 하는데 맨날 싫다고 난 할 일 있어. 좀 더 누워있고 싶다고 하면서 혼자 자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들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애인을 전혀 모르고 알 수도 있겠죠. 너 뭐 하려고 이런 걸 가끔 넌지시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즐기는 자위가 되게 저는 좋더라고요. 저 이상한가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파트너랑 뭔가 안 즐거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자기가 즐거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귄 지도 오래됐고 섹스도 너무 재미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도구를 사자 이제 우리가 섹스 토이를 이용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걔의 공포가 있더라고요. 내가 도구를 더 좋아할까봐. 내가 자기랑 섹스 안 해주고 도구랑만 섹스할까봐 도구랑을 자위를 할까봐 이런 공포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남성성이 갑자기 확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 공포가 그거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가? 같이 누워있는데 세상에 나랑 섹스를 안 하고 혼자 자위를 하다니. 남자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쾌락, 즐거움을 여자들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부장적 공포가 있는 것이지 않나. 왜냐면 남자들은 못 그러니까. 그쵸. 늘 남자들은 못 그러나? 상상 안에서도 여자랑 해야죠. 여자랑 해야 되고 섹스토이도 여자 모양. 여자 모양이어야 되고 그 범위를 못 벗어나니까는 맞아. 그게 공포인 것 같아요. 자위를 도와주는 그런 대딸방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인형방도 있고 있고요. 키스방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류의 완전 의존하고 있는 그런 거긴 하네. 도대체 왜 혼자 못하는 거죠? 혼자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을 아니 텐데요. 그리고 혼자 자위가 혼자 한다라는 게 굉장히 루저트처럼 애인이 아. 있으면 안 하는 거 마치 안 하느냐. 애인이 여자를 있으면 사지 않고 혼자 한다 이런. 그리고 세상에 애인이 있어서 자위 많이 하던데 저는 늘 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P2P 사이트의 자료 목록을 늘 훑어보거든요. 자주 하시더라고요. 애인이 컴퓨터 내 컴퓨터를 빌려서 야동을 막 수백 개를 다운받았는데 지우질 않는 거야. 그걸 빌리고 나서 지우는 게 예인데 그래서 그 지우지 않음에 대한 분노를 표현.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위를 하고 야동을 보고 이런 게 뭐 그냥 워낙에 이렇게 그냥 하는 일이니까 애인이고 누군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데 이제 여자들은 무조건 숨겨야 되는 그런 문화인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그 P2P 사이트의 자료 목록을 제가 보고서 얘가 야동을 봤다 자위를 했다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야동을 볼 때 되게 이상한 폭력적인 거를 집중적으로 보면은 약간 걱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얘가 미친 상상에 나래로 빠져들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단속하는 말을 몇 번 했었는데 그래도 조심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걔 거를 빌려서 야동을 볼 때 늘 목록을 지우거든요. 아니 근데 다른 사람 컴퓨터를 빌려서 야동을 다운받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컴퓨터 지저분해지게. 보통 지울 텐데. 아니, 야동이 아니라 다른 뭘 하더라도 지우는 그러니까 게. 지워야 되는 그게 되게 기본 예의 생활 방식의 문제인 것인가 뭔가. 섹스토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더플이라는 이름의 분이 이런 얘기를 또 보내오셨네요. 여성 자위기구의 아이콘 우머나이저를 다들 아시나요? 후기 찾아보면 찬사 일색인데 저는 좀 다른 평가를 남기고 싶어서요. 보지 전반을 압박하는 자위를 즐기시는 분은 클리토리스를 중점적으로 애무하는 우머나이저랑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은 돈 아끼세요. 눈물 흑흑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소문은 익히 들어왔죠. 이름은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네. 아니, 친구 중에 한 명의
에게 처음으로 우머나이즈라는 걸 듣게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사용한 후기를 다른 여성들이 사용한 후기를 올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서 우머나이저와 이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나 빨리 퇴근해야 되고 약속도 안 잡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고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25만 원? 어제 방송하려고 찾아봤는데 막 40만 원 육박하는 것도 있고 되게 비싼 제품들이 있었어요. 종류가 다양해가지고 그런가 가격대도 봐요. 천차만별인가요? 이거 좀 써보고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아. 중고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고를 사용하기도 그쵸. 싫고 네, 빌려쓰기도 애매한 그런 아니, 도구라서 그러니까 후기를 많이 이렇게 검색해야 어. 되죠. 많이 맞아요. 왜냐면 근데 이거는 우머나이저 자체는 클리토리스용으로 나온 거나 그쵸. 거의 마찬가지인 네. 건 거잖아요. 그쵸. 이게 약간 흡입? 맞아요. 흡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음. 그런 방식으로 그 피부 조직을 흡입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후기를 좀 읽어보시고 섹스토이 살 때 고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에게 최적화된. 그러니까 그래서 자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행을 해봐야 자기한테 맞는 섹스토이도 찾을 수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한 명 이제 이 얘기 때문에 막 여러 명한테 물어봤었는데 한 친구가 되게 좋다고 해서 그때 딜도를 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삽입하는 섹스도 싫고 삽입 자체를 되게 즐기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딜도 그것도 상당히 가격이 나갔었는데 정말 너무 좋지 않고 아프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안 좋다는 말도 못하고 그랬었다라는 경험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내가 뭐 클리토리스 국소 부위만 자극해도 괜찮은 건지 전반적인 압박이 필요한 건지 무언가가 그 기구를 고르는 것도 본인이 일단은 경험해 보는 건 손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도구라고 하면 집에서 뭐 네, 생활하는 것인데 다양한 것들이 네. 그래서 해보고 나서 이제 후기 보면은 왜냐면 그 섹스토이들도 성격에 맞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 고르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탐구해볼 만한 영역인 것 같아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이제 즐거움에 우리는 도구를 써본 사람은 지금 여기 없는 저에겐 상황인 건가? 손뿐이에요. 네,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섹스토이가 아니라면은 다른 베개라든지 도구. 네, 그런 이불이라든지 거는, 이 생활도구 정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안마기. 그런 건 써본 적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섹스 사서 토이레트 네. 근데 해보자 주변에 권유 같은 거를 정말 많이 받긴 했어요. 네. 다르다. 신세계가 열린다. 다르다. 어. 해보면은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해보는 게 중요하니까는 그게 상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잖아요. 경험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네. 경험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늘 생각보다 약간 고가여가지고. 네, 비용이죠. 아니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굉장히 빠르게 그냥 기술적으로 끝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확장을 시키려면 사실 경험하려면 사긴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 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맞아요. 모든 절차 알아보고 사고 후기를 보고 이게 필요해서인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 지금 다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은데 성욕이 사실은 잠이나 자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또 자의 관련해서 에피소드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나이 먹고 싶덤이라는 이름의 분이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얼마 전에 자위하려고 방에서 혼자 이어폰 끼고 야동 보다가 뭔가 이상한데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어폰 제대로 안 꽂아서 방 안에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이런 소리가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제가 고모네 집에서 얹혀 살았었는데 고모네 집이 그 집 아들내미가 하도 컴퓨터를 많이 해가지고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고 쓰는 그런 집이었고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그 컴퓨터에 혼자 나가 앉아서 뭔가 야한 뭔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컴퓨터의 등 쪽에 고모네 집 고모네 안방 문이 있거든요. 그 문이 열리면 고모부가 나온 거죠.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지 물을 마시러 나왔는지. 제가 황급하게 화면을 전환하였지만 아마도 보셨을 것으로 너무 100% 추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뒤에 좀 어색했는데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고모부가 그때 저 이제 페미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걸 고모부가 알고 있었거든요. 고모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게 스스로 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그랬었던 기억이. 그 어떤 나요. 말도 없으셨어요? 네.
보셨네요, 보셨어. 네, 아무 말도 없었었고. 그렇구나.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그러기 얼마 전에 저희 언니가 이제 캠페인으로 사람들이 길에서 나눠주는 콘돔 같은 걸 받아서 저희 그 집 고모네 딸내미 책상 위에 잠깐 놔둔 거를 하필 또 고모부가 보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고모부. 이 사건과 이 사건 저희 언니랑 저랑 같이 얹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이들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아닌지 얘네들이 그런 생각이 나네요. 저는 20대 이후로 쭉 혼자 살아서 들킬 일 별로 없었죠. 없었고 오히려 그 반대죠. 아빠가 보는 것을 아빠가 너무 자주 나오네요. 아빠가 보는 것을 알고 아빠한테 잔소리했던 일. 그냥 반대. 네. 잔소리 하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많이 때 했죠. 네. 아빠가 그러니까 제 방 문이 그 거실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근데 제 문이 좀 열려 있어도 그 밤에 OCN 같은 데서 하는 그런 이제 섹스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너무 대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그냥 아빠를 혐오하기만 하면서 그래서 내가 화장실 가려고 나와도 그걸 안 꺼요. 그냥 보고 있어요. 너무 정말 너무 짜증나. 우리 아빠는 문을 잠그긴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나요? 아니요, 문을 잠그면 야동을 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좀 작작 보라고. 네네네네. 그러니까 관계가 좀 좋으면 그럴 수 있는데. 사진 폴더 같은 거를 찾아내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맞아. 저 초등학교 때 생각난다. 집에 있는 컴퓨터 보통 되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아빠 이름으로 된 그림 파일 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저랑 언니랑 열어봤는데 엄청 이상한 사진이었던 거죠. 여자가 뒤로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고 이렇게 보지가 나와 있는 사진이었는데 저희가 엄마한테 엄마 이게 뭐냐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아빠를 그 자리에서 불러서 당신 이거 뭐냐라고 얘기를 했고 아빠가 아유 참 이러면서 다른 방으로 옮겨요. 참 이런 한마디만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저희 아빠는 당당해요. 왜 그런 거 보냐고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뭐라고 하면은 성인물 묻는데 뭐 어때? 막 이러면서 엄청 그러면 당당하게. 애들하고 여자만 안 당당한 그런 거네요. 그런가 봐요. 트위터에 또 4월 15일에 어떤 분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남자들 자위기구 생김새는 왜 하나같이 여자를 베이스로 삼는지 모르겠다. 딜도는 조처럼 안 생기고 예쁜 거 5조 5억 개 있는데 제네 오나홀이 그 자위기구라고 하네요. 성게 모양으로 생긴 맨날 여자 신체가 붙어있고 아니면 대놓고 보지 모양이야 라고 이제 올리셨네요. 그러게요. 참 야동으로 다 이제 모든 그게 상상이 되니까. 근데 이거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 야한 거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상상하게 되고 했을 때 다 이제 그런 동영상을 접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대상이 되는 여자들의 나를 이입하면서 그런 상상과 욕망의 세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페미니즘을 접하고 나서 이게 어디까지가 나의 욕망이고 어디까지가 구성된 것인가 막 예를 들어서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남자의 몸을 보고 흥분한다기보다는 여성의 몸 이미지에 더 흥분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남성 중심적인 이 시각에 너무 노출되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나 또한 그걸 보고 대상화를 하며 흥분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때도 있었고 또 한때는 근데 이것이 남성 중심적인 욕망인가 아니면 레즈비언의 욕망인가 라고 했을 때 또 되게 이제 엉켜 들어가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욕망의 주체가 내가 됐을 때 또 그런 대상화의 다른 의미가 또 발생하기도 하는 거고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근데 남자들도 그래서 굉장히 단일화된 이 욕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토이들 위주로 생산이 되고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갇혀 있기도 한 거기도 한 거죠. 아니, 특히 남성들은 되게 그 남성 섹스를 통해서 얻어진 남성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다른 상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상상을 했을 때 게이라거나 혹은 뭐 자제 없는 맞아요. 놈이라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렵기 때문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적으로 받쳐주는 게 있으니까 더 회기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무슨 방 이런 게 다 산업화돼서 나오고 도구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다 그런 것들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오히려 여자들은 없으니까 다른 식으로 개발하는 어떤 저항적인 움직임 속에서 섹스토이가 나온다든가 이런 식의 가능성이 좀 더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없는 게 안 좋은 만큼 또 이제 다른 움직임들도 있는 것 같고 남성 자위를 도와주는 방 중에 인형방이라는 게 있어요. 인형방 아세요? 인형처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인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왜 단백질 인형이라고 하나요? 그 여자 모양의 관절인 제가 것 상세히 같아요. 들었는데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내 남자의 성기를 꽂을 수 있는 거기다 대고 자위를 하는 일회용품을 준대요. 그래서 성기의 그쵸? 아. 네. 그래서 여자 여성 어떤- 모형인 건 거죠? 그쵸. 마네킹 같은 모형이 있고 성기 부분은 갈아 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지급을 하면은 거기 일회용의 그 자지를 꽂을 수 있는 호지 모양의 그것을 주고 남자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자해를 하고 나오는 그런 그렇게 하는 게 방이. 혼자 자위하는 것보다 박탈감이 덜한 뭔가 있나 그니까요. 있으니까 그게 성행하는 거겠죠? 그런 그러니까 수요가 혼자 내 있다는 거죠. 집에서 섹스토이로 뭔가 하는 자위보다 그렇게 모형으로 어쨌든 있는 준비되어 있는 공간에 가서 하는 게 훨씬 만족감을 주니까 거기 가는 거잖아요. 혹은 그게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모형이라도 있는 게 이해가 되진 뭔가 더 않더라고요.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성적인 것이 그러니까 여자를 취한다는 의미와 너무 결부되어 있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그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무언가 작은 도구라거나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좀 다른 더 여자가 의미를 있는 것 주는 같은. 본인에게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것인가. 혼자 하는 자위라는 거에서 그건 혼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에 있는 그걸 원하는 걸까요? 그때 네, 별의별 것이 다 있어요.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젠더화되어서 편향적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죠. 문화적으로나 이런 거나. 그 오늘 방송하려고 트위터에서 자위라는 검색을 해봤는데 자위 얘기는 안 나오고 여자들 자위하는 여성들이 자위하는 동영상이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걸 보면서 도대체 남 자위하는 게 뭐가 그렇게 궁금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궁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아니 보지를 다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로서 무언가가 해소되는 거라기보다는 자위라는 게 얘기가 워낙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던가 여성도 그걸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데 그런가? 그걸로만 되니까 검색했을 때는 완전히 그 영상만 나오니까 그리고 그 영상도 사실은 다 기획된 영상인 거잖아요. 뭐가 어떻게 먹힐지 알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보고 싶다라는 상상 자체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호기심이나 상상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남성들이 소비하는 그것만 나오는 아니 게 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전 남자 자위하는 영상 안 보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그거는 여자 몸 노출된 사진은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남자 안 몸은 상대적으로 나오죠. 덜한. 뭐 그래서 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자꾸 등장하는 제 애인을 이게 물어봤어요. 이거 왜 보냐고. 근데 그 영상이 나오는 여성과 하는 상상을 하기 위해서 그걸 본다는 거예요. 상상을 하기 위해서 남성들은 보통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 자기를 싫어한다라는 일인칭으로 얘기를 대입하는? 하면서. 그래서 왜 막 아프리카 TV는 아니겠지만 그런 BJ들이 나오는 온라인 생중계 같은 것 중에 보면 여성들이 자위하는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되게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 거네요. 여성의 자유라는 게.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자위는 네, 되게 완전 추레한 너무 일상의 한 조각으로서 네, 양치질하는 하고 것처럼 자려고 네. 하고 이런 건데 생활인 건데. 너무 성애화되어 있는 여성의 자위. 아니 되게 너무 성차인 거긴 한데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그거는 왜냐면 워낙 한국에서 얘기를 안 섹스가 하니까 그런 거랑 너무 마찬가지인 것 특별한. 같아요. 그러니까 섹스 중에서도 자위는 더, 또 다른 개념으로. 그쵸. 쟤는 더 뭔가 저 여자 발정난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느낌이잖아요. 여자의 자위라는 것은. 아니 그래서 제 애인도 꼭 그렇게 가끔 물어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너도 자위하냐고. 내가 기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가 봐요. 되게 새롭고 독특한 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자위를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전 있을 남자도 것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나 그런 걸 충족하는 게 별로 진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되게
그걸 되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는 문화도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섹스도 그렇고 자위도 음. 그렇고. 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성들이 자위를 워낙에 음. 안 하는 걸로 상정되고 음. 실제로 많이 할 기회도 못 접하고 음. 이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맞기는 한데 음. 또 다 그렇다고 여자들이 자위를 해야만 해방되고 음. 막 이걸 즐겨야만 인생의 참 음. 즐거움을 알고 막 이런 건 또 아니기도 저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훨씬 더 이런 섹스하는 네. 문화가 더 심해가지고 이제 무성애자들의 이제 그런 운동 이런 움직임도 더 많이 있다고 듣긴 했었거든요. 이제 한국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기도 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좀 모두 자유를 그렇다? 즐겨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한다기보다는 근데 거기에서 좀 생각이 드는 거는 그러니까 워낙 억눌려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상상조차를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도 그쵸. 있는 거고 하지만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네. 맞고 아니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는 자연스럽지 않게 돼서 맞아요. 되게 특별한 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도 되게 다르고 본인이 이제 경험이 달라지잖아요. 많이 하다가도 안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전혀 욕구가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얘기 안 되니까 그냥 마냥 안 하거나 정말 안 하거나 미친 듯이 혹은 하거나 두 개밖에 없는 자유에 걸로 미쳐 있는 여자. 맞아요. 자위를 한다니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 리라쿠마 루이님이 짧은 이런 말을 보내오셨어요. 그냥 좀 궁금한 건데요. 중년이나 노년의 할머님들도 자위를 하실까요? 궁금.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겠죠? 그렇죠. 안 할 사람은 또 안 하겠고요. 갑자기 이런 상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할머니가 돼서 자위를 했다면 다페이스에 나가야겠다. 자위하는 할머니로. 그래서 할머니도 자위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꼭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다페이스님 오래 가세요. 그리고 자위를 꼭 하셔야겠네요. 나중에. 오늘부터 개발을 좀 해보는 걸로. 다양한 방식을 조금 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네. 하고요. 두 분 소감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근데님 먼저. 저 먼저 할까요? 네,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네. 개발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귀찮기도 하거든요. 좀 덜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약간 몸에 일단 쉼을 주면서 나의 몸을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서 마무리 멘트 합니다. 네. 네. 아니 저도 그냥 자연스러운 제 상태를 받아들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조건, 공간 그게 늘 보장이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을 때 굳이 나 왜 이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 안 해요. 이게 의무가 되는 것도 웃기고 자연화된 상태인데 못하게 되는 조건도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자연스러운 상태를 유지하는 일상이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저 네.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네네. 그리고 방송 들으시고 나서 친구들이랑 자이 얘기 한 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 하니? 너는 하니? 네. 어떻게 하니? 이런 거. 맞아요. 그리고 죄책감 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일 해도 괜찮다. 전혀 할 수도 있지. 네, 아무렇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럼요. 많이 하면은 본인이 피곤해지거나 체력이 딸리면 네. 자연스럽게 언젠가 안 하게 됩니다. 돼 있어요. 네, 언젠가 갑자기 이 욕망이 사라지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